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수석이죠. 원내수석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어제 시정연설 때 의원님도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 셀카 찍으셨습니까? 뭐 저는 제가 가서 찍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뭐 같이 찍자고들 여럿이 그래서 저도 뭐 같이 사진이 있습니다. 겸사겸사. 어제 분위기 어땠어요? 그 본회의장 분위기 좋았죠. 일단 분위기가 좋았고 본회의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었지만 또 본회의 할 때마다 3특검 지난 본회의 때는 특검법 3개 쫙 통과시켰죠. 그리고 어제는 시정연설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뭐 예상컨대 월요일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가 있을 걸로 보이고 오늘은 상임위원장들하고 예결특위장 인준 투표가 아니라 선출 투표죠, 형식상으로는.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이제 6월 임시국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벌써 그러네요. 7월 4일까지거든요. 7월 3일 목요일 날 임시국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몇 개 개혁 법안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이라든지 또는 뭐 몇 가지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싹 통과돼요? 싹 통과되지는 못할 거고요. 뭐 끝까지 지금 문진석 수석이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국민의힘과 계속 소통하고 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 잘 안 해주겠죠. 지금 뭐 태도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쪽이 세상 바뀐지 잘 모른다. 박수도 안 치고 박수는 끝까지 안 쳤을걸요. 전체 그 여권 진영, 민주 진영이 그 박수 12번 치는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팔짱 끼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나가는 길에 이제 기립해서 악수는 하는데 악수하면서 전부 뭐 김민석 총리는 안 된다. 아니 그 뭐 권성동 네. 뭐 이 양반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 어려운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입장할 때는 중앙 쪽으로 오니까 근데 이쪽 민주당이나 소위 범여권 쪽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앙으로 입장을 해도 그 민주당 의원들 사이로 입장하게 돼 있어요. 중앙 통로가. 중앙 통로가. 그다음에 나가실 때는 맨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의장석을 바라보고 오른쪽 통로로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쭉 악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위쪽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국혁신당을 칭하면서 여기도 야당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시죠. 여기도 야당 의원이 있다. 조국혁신당.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통령을 그쪽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셀카와 악수를 위해서. 그런데 그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데 다 기립한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와서 악수를 청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서 악수하고 또 바로 앉는 의원들도 몇 명 있었어요. 오늘 아침 내 이름 다 적어놨는데 이름 적어놨어요? 빨리 수초 꺼내. 누구지? 뭐 그런 것까지 뭐 안 그래도 저격당할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것까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하고는 그 중앙대 선후배이고 고시반 동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친하다는 거잖아요. 김민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번 얘기를 했고 뭐 알았어요 하고 어깨를 툭 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저하고도 악수를 하면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단독. 뭐 단독은 중요한 아니고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했어요? 뭐 영상으로 자주 보니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뭐 영상으로 자주 보니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이 취재 편의점 보고 계시네. 그 방송 열심히 보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굉장히 이 SNS도 빠르시고요. 아니 이 정부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속도 맞아요. 엄청난 속도로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이제 쭉 다 조간이 보고 맨날 있는데, 부문이야. 조간을 쭉 지금 보고 오는데 진짜 제가 형광펜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형광펜으로 다 체크하면서 보거든요. 형광펜 항상 있습니다. 신장식 형광펜. 근데 그 형광펜으로 그어야 되는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너무 한두 개가. 많아. 맞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잘 주목하지 않으셨을 텐데 워낙 뭐 특검 관련된 뉴스나
윤석열, 김건희 뭐 등등등 관련된 뉴스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엊그제 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거래소 한국거래소 가셨었잖아요. 맞아요. 예. 한국거래소 가서 여기서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그냥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다. 예, 맞아요. 이거 가지고 만났잖아요. 저 인터뷰하실 때 후보 시절에 인터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여간 시장에서 장난치다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나는 사형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패가망신이라는 이야기를 네. 시장감시위원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합동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한국경제에서 났어요. 네. 다른 데서는 잘 주목도 안 했더라고. 한국경제에서 주목을 했는데 네.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합동팀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상설화될 가능성도 있고. 상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주식 시장의 시장감 시스템이 굉장히 분절화돼 있고 네. 인원도 적습니다. 3단계 정도를 거쳐야 돼요.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네. 주가 조작이 밝혀져요. 네. 첫 번째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거래 적출이라는 거 합니다. 그냥 차트 보고 이상거래가 있어요. 네. 라고 하는 걸 적출을 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보내야 돼요. 예. 그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이거를 합동조사를 할 건지 개별 조사를 할 건지를 또 결정해야 돼. 네. 여기는 이제 압수수색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어요. 네. 그러다가 검찰에다 넘겨서 수사를 해야 돼요.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또 뭘 또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한 3-4단계를 거쳐야 되고 관련된 기관도 서너 개예요. 네. 근데 미국의 SEC라고 얘기하는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다 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주가 조작을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를 진짜 엄두도 못 내게 때려잡으려면 네. 하나의 기관에서 절차를 줄이고 예.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뉴스가 지금 오늘 나왔는데 예. 잘 주목하지 못한다. 하도 뉴스가 큰 뉴스들이 맞아요. 막 나오니까. 별의별 뉴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사실 지난 총선 때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왜요? 뭐 나왔어요? 아니 내가 누가 앉아있다 일어나서 악수만 하고 앉았다 그랬더니 사람 이름 이거 보고 계신 분 계셨네. 또 댓글에 막 나왔구나. 레몬트리님 잘 예. 보고 계셨네요. 제가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잘 보셨어요. 눈이 정확하시네. 아 그래요?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 어쨌든 지난 총선 때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도 하셨고 저는 첫 내각 인선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예,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세 사람이 딱 눈에 띄었죠. 예. 김영훈, 그다음에 안규백, 송미령. 예. 근데 이제 김영훈, 안규백을 보면서 제가 예. 뭐 이렇게 이제 방위 출신 밀떡 국방부 장관, 기관사 출신 철떡 노동부 장관. 안규백 의원은 밀리터리 덕후예요. 예.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는 예. 철떡이에요. 철도. 그냥 철도 기관사 정도가 아니라 전 네. 세계 철도 무슨 열차가 있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걸 다 알아요. 밀떡, 철떡. 예. 밀떡 장관, 철떡 장관 나왔다. 예.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단 노동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통일철도. 남북철도를 통해서 예. 부산에서 출발해서 예. 저 파리 유럽까지 가자. 저 벨기에 이쪽 그렇죠. 유럽 대륙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이 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꿈꾸는 기관사예요. 꿈꾸는 기관사의 꿈이 좀 실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어제로 돌아와서 추경안과 관련해서 국힘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냐?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뿌리는 정치 추경. 아니 자기들 정말 아무 말 대잔치인데 네. 김문수 후보가 50조 추경한다 그랬어. 자기 취임하면 바로 50조 추경한다고. 예. 서민들 위해서. 예. 근데 이번에 30조 추경했잖아요. 예. 어쩌라는 거야. 20조나 깎았는데. 예. 참 잔치 소박하네. 예?
근데,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김문수 후보에 비하면 네. 뭐 아무 말 대잔치다. 네. 그 추경안을 저는 꼼꼼히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도 있어요. 예. 아니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마중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재정도 사실은 무슨 뭐 이렇게 재정 그 건전재정 한다고 했는데 건전재정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계속 적자 재정이 있어요. 예. 근데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적자 재정이랑 말만 하고 사실 적자 재정 건전 재정이란 말만 하고 건전 재정 해본 적도 없는 자들이 네. 30조 추경한 걸 가지고 저렇게 무슨 잔치? 이게 무슨 잔치야. 그냥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네. 진짜 긴급하게 물 한 잔 밥 한 그릇 올려주는 겁니다. 물 한 잔 밥 한 그릇. 너무 예. 문학적이다. 예. 예. 이게 무슨 잔치야.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추경에 굉장히 정직하고 실효성 있고 신속한 추경이었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추가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어서 비판들이 이 전선이 흐트러질까봐 이번에는 이제 첫 발을 뗐는데 네. 채무 조정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네. 7년 이상 다중채무자, 7년 이상 연체된 맞아요. 장기 연체 채권. 예. 근데 사실 7년이라는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7년 이렇게 되면 네. 추심 목록에서 빠져서 저쪽으로 그 넘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싼 값에 사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이면 한 100만 원쯤 사가지고 예. 갖고 있으면서 예. 뭐 이렇게 이제 불량 채권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연체 채권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있다. 네. 그럼 1조 4천억 원을 다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채권들은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서 이 채권을 1조 4천억 원을 전부 다 소각하는데 그냥 싹 탕감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냐? 네. 66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중채무 연체 때문에 뭐 신용불량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네. 도저히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정말 이분들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돌려오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채무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게 그냥 그 빚 때문에 네,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삶에서 좌절하거나 또는 청년들 같은 경우 보세요. 20대 다중채무자가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거기서 허덕거리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도 아마 힘들어요. 다 사연을 듣고 뭐 이제 그게 뭐 일종의 뭐 도덕적 해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것 있고. 때문에 문제인데 어제 또 NBS 조사에서 이건 또 반대하는 여론이 높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들 그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봐줘. 흥청망청한 사람 봐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이게 열심히 갚아온 분들한테는 이자 감면 내지는 일부 채무 조정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자를 낮춰준다고. 네. 근데 그만큼 경제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정말 7년 이상 다중채무가 장기 연체가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냥 넘어간다니까. 네. 그 돈을 그런 거예요. 1,000만 원 빌려줬는데 500은 갚았어. 근데 나머지 500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갚을 것 같아. 네. 그럼 야 50만 갚으면 내가 이거 채무 면제해줄게. 50이라도 받아야지 하는 게 채권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50만 원을 정부가 사서 갚아주면 네.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새롭게 경제 생활로 유입되면서 노동 인력이 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실은 그 윤석열 때도 채무조정 일부 했어요. 일부 그렇구나. 해왔고 예.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는 채무조정 해주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에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보셔야 되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윤석열 정부가 경영 지원을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법인세 감면 수조 원, 수십조 원 해줬어요. 그건 경영 지원이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채무 조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도덕적 해입니까?
도덕적 해이를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 수조 원, 수십조 원 법인세 감면 받고도 자기 돈 쌓아놓고 정부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자기들 총수들 지분 유지하는 데만 돈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예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예.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긴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돼가지고 예. 요 얘기 좀 화끈한 여쭤볼게요.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예, 그래요. 화끈한 얘기. 예. 예. 이게 약간 재미없지만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면서 예, 우리 사실은, 살면서. 예, 그렇긴 한데. 예.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조국혁신당 인사청문 TF 총괄단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각 인선 줄줄이 봐야 되는데. 네. 그 당초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에서 아쉽다. 뭐 아쉽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농어민위원회에서는 사퇴하라라고 하는 조국혁신당 예.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예. 조국혁신당 이제 농어민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저는 농어민 당사자로서 그런 걸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엊그제 제가 이제 총괄 TF 단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냈냐면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됐으니까 네. 장관에 대해서 5가지 행동 실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 주는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최선을 다해 실력을 입증하라. 네. 이 2가지예요. 예. 송미령 장관은 내란 국무회의가 있었던 그 밤에 예. 이거 다운표입니다. 국무회의는. 예.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밝혔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누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소위 내란의 밤에 국무위원들 몇몇이 모여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국회에서 자기 입으로 증언한 사람이에요. 즉 진실을 말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네네네. 그다음에 2번째는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농정 기조의 변화와 윤석열 농정에서 이재명 농정으로의 기조의 변화와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네. 최선을 다해서 자리 때우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럼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가 생겨요. 네. 앞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네. 공공기관장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송미령처럼 진실을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 네. 정치보복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이게 공무원 사회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다만 진짜로 근데 송미령 장관이 네. 이재명 농정 그리고 윤석열 농정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이재명 농정의 기조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네. 송미령 장관이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그 양곡관리법 등 농정사법에 대해서 예. 거부권 행사할 때 농망사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그건 사과했잖아요. 머리를 조아리고 진짜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입장을 냈는데 네. 한 40분 정도 뒤에 사과하셨더라고. 그다음에 네. 2번째는 사실 그 농민들을 직접 만나고 농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 농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보라라고 제안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1월 달에 항상 농민 집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0월, 11월 이때. 네. 농민 집회 저는 그날을 기억하는데 예. 여의도 둔치에서 농민 집회가 있었어요. 농민 집회가 있는데 보좌진들이 다 못 가게 했어. 농민들이 너무너무 당시에 화가 나 있었고 막 화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날계란 던질 거다. 누가 올라와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다 못 가게 했는데 가겠다. 아니 날계란 좀 맞으면 어떠냐. 이분들도 화낼 게 있으면 화를 낼 대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네. 대선 후보가 가서 날계란 좀 맞으면 어때. 내가 농민들 직접 위로하고 그분들 말씀 듣겠다 했거든요. 네. 농민단체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해도 그 앞 또 찾아가고 그 싫은 소리 들어도 그 이야기 귀 기울여 드리고 날계란 던지면 맞으세요. 송미령 장관 날계란 맞아라. 장관. 네. 아니 그럴 각오로 예. 농민단체를 찾아가서 직접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도 직접
갈등 조정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각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농정은 소위 농어민 기본소득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 농정 정책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뒷받침할 건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를 포함한 구체적 이재명 농정 로드맵과 계획을 국민과 국회 대통령께 보고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임명한 그 공직사에 보낸 메시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 그 조국혁신당의 뭐 인사청문 포인트 각 이런 거 있어요? 뭘 중심적으로 검증하겠다. 저희들은 이제 인사 검증이 되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치 자체가. 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막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막 던지긴 했는데 잘 던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켜보면 한 방이 없어 진짜로. 주진우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주진우 청문회 돼버리고 주진우 아버지까지 소환되는. 하여튼간에 전략적 그 실책이라고 보는데. 그 간염과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뭐 말이 안 돼. 여하튼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59분입니다 벌써. 책임과 검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책임은 뭐냐면 우리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체예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통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부여한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검증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면접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 국민들로부터 사전 질문 받고 있어요. 이런 질문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국민 면접입니다. 일종의 국민 면접.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사회대개혁 그다음에 내란 청산 각 부처별로 내란의 시기에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재부에서 그날 밤에 최상목이 뭘 받았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뭐 준비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박성재 장관이 그 당시 박성재 장관이 내란의 밤에 회의했잖아. 그 회의에서 무슨 자료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거를 신임 장관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자가 징계 책임 내지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려낼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업무 파악 그다음에 그런 각오가 있는지를 검증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대개혁. 각 부처별로 개혁 과제들이 많습니다. 기재부 개혁해야 되거든요. 법무부 개혁해야 되거든요.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분 새로운 후보들이 그 원칙과 로드맵에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겁니다. 즉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의지와 계획 가지고 있느냐 이걸 검증하겠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곧 인사청문 일정들이 줄줄이 잡히겠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